많이 쓰고 제대로 보충을 해야지 진액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보충하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동을 시키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심장은 불의 장기예요. 열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열은 수분을 말려버리잖아요. 계속 심장을 졸이는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쌤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진액이 고갈이 된다. 어떤 60대는 탱글탱글하고 건강하고 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40대 말인데도 몸에 진액이 말라가고 있다. 입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전신적인 진액 고갈 현상이 일찍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할까요? 자, 먼저 평균적인 어떤 진액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 30대는 당연히 진액 고갈이 거의 안 생깁니다. 야근을 하고 밤을 새고 스트레스를 받고 술, 담배, 커피를 해도 몸에 그렇게 건조감이나 건강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소모를 하더라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진액을 빨리빨리 생성해내고 보충해냅니다. 그래서 진액 고갈이라 할 만한 증상에 잘 시달리지를 않아요. 언제부터 사람이 그걸 느끼냐? 딱 40대 후반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랑은 다르네. 잠이 부족하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네. 눈이 뻑뻑하네. 코가 마르네. 입이 건조하다. 그리고 소화가 만성적으로 느려지는 그런 느낌.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60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화라는 말보다 또 구체적으로 진액 고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화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다 진액 고갈 현상입니다.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어버리고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 이 모든 것들, 노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진액 부족, 진액 고갈로 인식을 하면 그건 하나의 해결 가능한 문제, 혹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진액이 뭔지 이미 머릿속에 알고 계실 거예요. 몸을 촉촉하게 하고 생명력을 만드는 책들. 이 진액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수분 아니야? 근데 단순히 수분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진액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제외한 모든 체액을 의미합니다. 골수부터 콧물까지 다 진액입니다. 땀, 소화액, 이것도 진액입니다. 침, 관절 윤활액, 이게 다 다른 것 같잖아요. 다 진액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혈액으로부터 물과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기관이 그걸 사용을 해서 분비액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혈액에서 수분과 영양소를 받아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걸 진액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윤기가 있고 피부가 탄력이 있고 촉촉하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딱딱하지 않고 몰랑몰랑하면서 부드럽고 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는 그런 상태. 단순하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몸이 물을 저장하는 탱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액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충분한 양의 체액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여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타고나기를 그 탱크의 용량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엄청 빼써도 계속 여유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치지 않는 사람들. 근데 타고나기를 뭘 조금만 해도 금방 고갈이 되고 지쳐버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진액을 여유롭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신정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탱크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 버티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하시죠. 아, 나는 타고나기를 좀 부실하게 타고나서 참 억울해.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관리해낼 수 있고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원래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뭘 해도 문제가 잘 안 생기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타고난 이 탱크 용량을 믿고 너무 관리를 안 한 거죠. 과연 이 진액을 어떻게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딱 4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동들의 구조가 진액을 관리하는 기본이 됩니다. 진액은 혈액으로부터 공급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 영양소, 산소 이런 게 세포로 들어와야지 세포가 수분 기반으로 세포 대사 활동을 합니다. 혈액에 그 물, 영양소,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소화기로부터 흡수됐고 폐로부터 산소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진액을 충만하게 잘 관리를 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는 거 이상으로 이상한 걸 안 먹는 거가 또 더 중요해요. 이유는 좋은 음식들은 진액을 충만하게 하지만 안 좋은 음식들은 진액을 깎아 먹습니다. 좋은 식습관이 뭘까요?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 적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음식이 이 생명체한테 좋을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이전의 생명체였어요. 식물이거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을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즉 신선하게 먹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 먹는 게 좋습니다.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되게 건조하고 물기를 다 뺀 음식들이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조리하기 위해서 물로 불려서 다시 먹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음식들이 왜 그렇게 건조한 상태로 유통이 되다가 우리가 먹을 때 다시 수분을 공급을 해서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할까요? 그 유통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수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는 식물, 동물,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가급적 최근까지 살아있었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안 좋은 음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보관 기간이 길었고 수분을 제거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음식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포함이 돼서 원래의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은 음식들, 전부 다 건강보다는 보관의 편의성, 유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음식들이죠. 또 일시적 자극을 주는 음식들, 진액을 공급하는 음식들은 습관이 안 되면 되게 맛이 없다고 느껴져요. 신선한 채소들, 육류들,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 그게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가공식품에 오래 길들여져 있고 즉각적인 이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강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맛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잘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짜고 달고 첨가물, 강하게 맛을 내고 건강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향들을 첨가를 해서 현혹을 하는 거죠. 혹은 자극을 위해서 매운 거, 그리고 흥분을 시키는 알코올, 그리고 건강에 이득이 하나도 없는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몸을 괴롭혀요. 실제로 괴롭힌다, 이 말을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진액을 고갈을 시킨다. 왜? 독이 되는 음식과 자극이 되는 음식들이 들어오면 일단 몸 안의 소화기의 점막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자극에 의해서 소화액이 많이 분비돼서 필요 이상의 소화액을 다 소모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점점 소화액이 줄어들고 위 점막의 보호 능력, 소장 점막의 보호 능력은 다 떨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런 음식에 너무 장기가 노출이 되니까 소화장애, 변비, 설사 이런 소화기 질환들이 만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둘째,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제대로 잘 자야 됩니다. 잘 먹었으면 잘 자야 됩니다. 우리 몸은 눈 뜨고 활동할 때 모든 기관들을 다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채우고 보충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소모의 시간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시간은. 기관들이 활동을 안 하고 소모를 멈추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잘 때입니다. 잘 때는 소모를 멈춰요. 활동을 멈추고 대사를 최소화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 어디가 부족할까? 충분히 깊은 수면을 자게 되면 뇌의 척수액이 늘어나고 호르몬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 양도 늘어나요. 그러고 나서 또 깨서 활동을 하면서 또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잠을 줄였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격히 진액이 소모가 됩니다. 채워주는 것은 몇 시간 안 되고 쓰는 게 많아졌을 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않았을 때 낮에 그 피로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하니까 에너지가 더 듭니다. 진액을 저장하는 탱크가 아무리 큰 사람도 수면 문제가 생기면 길게 못 갑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고갈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진액을 소모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액을 저장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몸은 구조적으로 흐름상에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저장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장만 돼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생명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저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족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이 안에 물고기들이 살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고 똥을 싸요. 그러면 물이 탁해지고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그 물을 빼내는 이 배출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 물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게 양이 동일하면 이 수조의 높이는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저장이 많이 되어 있다 해서 나가는 걸 막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계속 나가줘야 됩니다. 왜? 나가지 않으면 이 물은 좋은 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넘쳐버리죠. 그리고 이 물에 문제가 생긴 이 탁한 거, 독소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소모를 해야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똑같은 양이 유지가 돼요. 많이 쓰고 제대로 보충을 해야지 진액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보충하는 거 이상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동을 시키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모든 우리 세포들은 손톱부터 머리카락까지 발 뒤꿈치까지 전부 다 거기까지 혈액이 흘러 들어가서 세포가 진액 활동을 하고 탁해진 혈액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흐름상에 존재해야 돼요. 모든 세포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세포는 아무도 없어요. 공급만 받고 배출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 끝부분 아주 말단에 그 세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써야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그걸 써야지 말초까지 뭐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해요. 그냥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곳으로 혈액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찌꺼기, 체액을 회수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맑은 진액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인물이 되겠죠.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살이죠. 붓죠. 하지정맥류 생기죠. 물론 하지정맥류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사람 많잖아요. 오래 서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걷는 거, 계단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정맥류를 막아줍니다. 근데 서 있는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물이 계속 중력에 의해서 제일 하체 쪽으로 몰리면서 거기 정맥들이 부하가 걸려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움직여주고 오래 서서 일했으면 마사지를 해서 그 정맥 혈류가 흐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는 오래 서서 일했는데 무슨 운동을 해? 힘들어 죽겠어 하고 그대로 퍼져버리면 하지정맥류 금방 옵니다. 오래 서서 일한 분일수록 계단 오르기를 해서 하체, 종아리에 고인 혈액을 자꾸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정맥들이 다 망가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겠어요?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우리가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대로 잘 먹겠어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자극적인 걸 먹고 싶어서 통제가 안 돼요. 좋은 마음 상태에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기분이 나쁜데 그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 기분이 안 납니다. 에라 모르겠다,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먹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면서 뭐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성적 통제를 상실하고 본능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통제를 하고 마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내 몸, 마음을 내가 통제 범위 안에 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해요. 수면 무너집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계속 각성이 일어나고 심장이 안정이 안 되고 두근거려서 잘 수가 없어요.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스트레스 받았고 잠도 못 잤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안 내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식, 달고 짜고 맵고 말초적인 음식들을 자꾸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결정적으로 심장에 자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불의 장기예요. 열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열은 수분을 말려버리잖아요. 계속 심장을 쪼리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심장의 화기가 계속 작동을 해서 냉각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을 쪼려버리고 몸을 미열에 의해서 다 말려버립니다. 세포는 대사작용의 결과물로 열을 자꾸 내놓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핑을 해서 각 부분의 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냉각할 수 있는 부분을 보내서 자꾸 뜨거운 부분을 식혀주고 순환을 시키는 게 펌프, 심장입니다. 스트레스로 우리가 심장에 소위 말하는 화가 생기고 심박수가 높아지고 불안정하게 간다 하면 냉각이 안 돼요. 당장 열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열이 올라오냐? 냉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들이 얼마나 불쾌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체를 다 건조하게 만들죠. 생명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에너지 작용이에요. 에너지 작용을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기계입니다. 똑같아요. 기름을 먹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단순화시켜보면. 모든 에너지 작용에서는 열이 나오고 그 열을 식혀야지만이 유지가 됩니다. 항상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계 장치는 냉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 고장이 나요. 휴대폰 열이 나면 성능이 떨어져요. 엔진에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이 과열돼서 고장이 납니다.
어떤 조명이든 필요 이상의 열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져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 생명체, 세포, 모든 것들은 다 열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열을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맨날 열을 내놓고 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일정하게 가죠. 36.5도. 그건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물, 진액,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신수라고 해요. 한방에서는 물을 저장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신장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의 기운은 심장,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장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크게 구조를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몸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계속 세포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없이 세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물의 기운이 동시에 몸에서 조화를 이루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액 고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수가 부족해진다, 진액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노화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세포가 냉각이 되지 않고 진액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손상이 돼요. 수분 기반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는 수분이 고갈이 되고 열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화는 진액이 고갈되어 가는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부분, 심장,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그게 심장 건강과 관련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4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 요 4가지를 제대로 컨트롤하면 건강 관리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진액을 소모를 하지 않고 진액을 모아야 된다. 내 탱크에 여유분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이 진액이 투입돼서 해결을 해버려요. 따로 건강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진액이 지금 모자라냐 좀 여유가 있냐 이걸 체크를 하면 돼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탱글탱글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인데도 골골할 수가 있다. 그 차이가 진액의 보유량 차이입니다. 지금 내가 좀 진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4가지를 관리를 잘 해내면 채워낼 수 있습니다. 실제 진액이 늘어났을 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표정, 사고방식, 기분, 그런 것들이 신체 활동의 결과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액이 현재 부족한 상태야, 혹은 내가 최근에 진액을 너무 소모를 했어, 이제 좀 아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액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본인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서 여기 아프니까 두통 약 타 먹어야지, 수면제 먹어야지, 소화제 먹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액이 충만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긴 얘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